떨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 장중 폭락주에 대해서 한번 이거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ST, 누리플린 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ST 지금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는데, 마무리는 뭐 어떻게 좀 결과값이 다를 수 있겠죠. 거래량 좀 많이 터졌고, 전체적인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보면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적자를 갖다가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에서 올바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재 비율 역시도 상승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금력 쪽에 이제 뭔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어떤 그 히트가 없으면은 조금 위기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BPS 보시면은 여전히 몇 년 동안 그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사의 리스크가 크다. 지분 자체 보시면은 뭐 40%를 갖다가 유지를 하지 못하면서 유통 주식 수도 조금 높고 경영권 자체도 조금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EST 경쟁사 특허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경쟁사가 제기한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 특허 분쟁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 요 고압 어닐링 장비를 갖다가 EST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 알파 테스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HPSP가 이제 태클을 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분장을 예상하고 특허와 관련해가지고 다수의 특허법인 및 법무법인과 다각적인 기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소송에 휩쓸리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대용제약, 그다음에 메디톡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 얘들은 그 균류로 그랬죠. 보톡스 균류 버그로 했었고 그리고 LG 화학과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 부분도 엄청나게 오래 소송을 끌고 그다음 결국 미국의 ITC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매출액까지 받쳐주지 않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최근 반도체 기업과 고압 원힐링 장비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게 SK 하이닉스였어요. SK 하이닉스인데 결국에는 이런 구설수에 올라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납품에 대해서도 조금 기간이 밀리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초에 납품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부담될 겁니다. 상당히. 고압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어닐링 공정에 필요한 장비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HPSP도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요. 매출액에 비해서. ST 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 테스트를 갖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했었고 HPSP 독점이 깨질지 주목인데 여기서 태클을 걸었다 그죠? 독점을 깬다 그리고 무슨 뭐 특허 침해를 받았다 이런 거에는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뭐 힘쓰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치킨 게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EST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사업의 경우는 뭐 뻔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칠러나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의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점유율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신규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게 특허 소송에 밀렸다. 무조건 악재죠, 이거.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 중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시고 탈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매출액 자체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그리고 보시면은 19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매출액. 연구개발 비용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5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그 정도의 매출액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성공의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긴 하겠는데 어쨌든 HPSP 옆에 자료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51억 정도, 45억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고압 어닐링 자체를 갖다가 얘들이 개발은 이미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고압 어닐링 여기가 2007년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에 특허를 내서 2027년, 32년, 26년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특허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스티가 만약에 특허를 만약에 침해를 했다던가 아니다던가 소송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상품 자체를 출시하는데 상당히 부담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특허권을 갖다 걸어놓기만 해도 지금부터 3에서 5년은 그냥 얘들은 HPSP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노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ST에는 좋은 흐름은 아니겠네요. 또 다른 폭락 종목 누리플랜 여기 보시면 3,195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중이기 때문에 장 마감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상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유상증자를 받겠다. 어디를 구주 대상으로 이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PS 자체를 보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자산의 가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영 자체가 좀 무너지게 된 거겠죠. 그죠? 보유지분 보시면은 32% 역시나 70% 조금 더 되는 유통주식수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상증자 결정을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운영자금으로 41억 9천만 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127억 정도를 갖다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를 상대로 먼저 하겠다. 예상가액은 2,815원이니까 지금 주가보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 이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매출액은 꾸준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든 뭐든 적자이면은 확실하니까요. 그죠? 청약일은 보시면은 1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유상증자 가격 매력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가격대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보다 주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구주주 청약 자체도 조금씩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년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신주 배당을 과연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청약을 안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청약할 곳도 많고, 그리고 그 돈이면 좋은 회사 많이 살 수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고요. 현금 자산 보시면 작년에 129억이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지 얼마 되지는 않고 매출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은 남아 있고 뭐 재고 자산도 점점 쌓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되죠. 388억이나 그 재고 자산을 쌓고 있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뭐 유동 자산 이런 거 보면 유형 자산 부분은 뭐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고 장기 매출 채권 자체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매출액 자체가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서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매출을 내려고 하는 곳이 이 누리플랜이랑 여기 있는 유니슨 HKR 이쪽 부분인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건 도시건설 사업, 그 다음에 경관 조명 사업. 경관 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심미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제품 매출 보시면은 플랜트가 57%뭐 이렇게 되어 있고 경관 시설이 11% 이렇게 해서 자잘한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00%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누리플랜이 그죠? 그 다음에 유니스 HKR이 대부분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수주 잔고가 1218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겨울 동정기 및 여름 장마철에는 매출액이 다소 줄어들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뭐 계약 자체가 틀어지지 않는다면 1218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설업 특성상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인식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연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회사는 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경영의 문제가 아닐까. 최대 주주가 뭐 HD 거기 있는 사람이 좀 넘어오긴 했던데 그분이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하고 매출을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yesterday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거 사실상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기대감으로 적자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납품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특허 소송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근데 거래량도 터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 개입된 뭐 어떤 이제 뭐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사 투자 자문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 같으면 이제 이게 HP, SP가 가지고 있는 고압 원얼린 그걸 갖다가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갖다 뺏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사실상 주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물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테스트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단가를 얼마나 싸게 줬으면 이 테스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이 HP, SP가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자 부분이 흑자로 변하는 것 외에는 크게 그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엄청난 고평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인 건데 어쨌든 전고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게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증거금 100% 종목은 아무리 기세가 좋고 테마가 좋고 뭐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방법은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고점에서부터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 빠졌냐면 대략적으로 끌고만 봐도 마이너스 32% 정도가 한 달 안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까지 올린 세력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또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일도 많이 했을 거고, 향후에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리플랜. 누리플랜 보시면은 누리플랜 역시도 이게 차트를 계속 그려놨었죠.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쯤이었냐면 한 이때쯤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은 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재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때도 뭐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뭘 했었고 했었지만 이런 증거금 100% 종목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거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갖다 칼날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갭을 갖다가 메꿀 만한 가능성 자체가 지금 있으려고 하면은 유상증자의 가격이 이 가격대보다 높게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2,800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하락은 이 아래까지 하단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이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면 한번 이탈하시고 다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는 것도 이렇게 하방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밀리는 걸 갖다가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투자하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차라리 문견우 펀드 매니저 문견우가 진행을 하고 있는 18,000원짜리 구글 멤버십 종목을 하나 받으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컨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급락한 종목이 왜 그런지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이유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